안녕하십니까. 시험장 가는 길이 든든해지는 꽃보답이자 F4 취득을 위한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실기총 정리 동영상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은 10번째, 즉 마지막 강의로 제14회 기출보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9번의 강의를 통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들에 대해서는 웬만큼은 다 확인을 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았던 서버의 설정 없이, 즉 지금까지 우리 지난번 문제 9강과 8강에서 보시면 DHCP 서버라고 하는 동적 네트워크 IP를 부여하기 위해서 DHCP 서버를 설정을 통해 가지고 그 서버에서 자동으로 동적 IP를 각 PC에 이렇게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10강에서는 14회 기출 문제에 나오는 서버의 설정 없이 라우터에서 명령을 통해 DHCP 동적 IP를 부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요구사항에 보시면 첫 번째로 기보 14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라는 거, 그리고 서버는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서버에는 DHCP에 대한 설정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버 설정은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DHCP라고 하는 동적 네트워크 IP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보시면 시스템 설정 사항에서는 호스트 네임 바꾸는 거, 그리고 R1과 S1, S2라고 하는 이 R이 라우터일 것 같고 이거는 스위치가 할 텐데, 프리빌리지 모드에 접속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R1의 암호는 MD5로 전부 다 암호화 돼야 되고, S1과 S2는 패스워드 사용해 가지고 암호화되지 않는 형태로 저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R1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암호는 MD5로 서비스 명령 사용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enable secret 명령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아래 콘솔에도 마찬가지 암호가 나오니까 이거는 차라리 우리가 서비스 사용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명령 사용해 가지고 전체를 다 암호화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콘솔 설정하고 텔레 설정은 없네요, 그죠? 콘솔 설정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사이즈 콘솔 내에서 우리가 사이즈 설정해야 되고, DNS는 DNS 설정하는 데 있어서 S1에 잘못된 명령을 냈을 때 장비가 홀드 안 되도록 no IP 도메인 루거 명령 사용해야 되고요. 이거는 S1에 사용돼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IP 설정은 자 보겠습니다. 서버를 제외한 모든 PC를 DHCP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S1의 VLAN 10번, S1은 이게 스위치인데 스위치는 VLAN 10번, 그리고 S2의 VLAN 30번에 IP 및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설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는 S는 VLAN 10번이 아니고 VLAN 20번이죠. 자, 이거 오짜인 모양인데 20번으로 설정하는 걸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VLAN에 보시면 이거 보시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미 다 설정되어 있는 서버는 굳이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부분만 여러분 설정하면 되는데, 이거 보시면 DHCP 할당하는데 자, 할당 주소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각각의 이제 앞부분에 있는 IP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IP 네트워크 IP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를 PC에다가 부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VLAN에 가시면 VLAN은 스위치 1번에서는 10번과 20번, 스위치 2번에서는 30번과 40번에 대한 VLAN을 설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인터 VLAN도 뭐 마찬가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자, 그리고 라우터와 연결된 S1, S2 포트는 모든 VLAN 데이터 정보가 전송되도록 설정하시오. 이거 allowed 명령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DHCP 설정에 있어 가지고는 서버를 제외한 모든 PC에서 자동 IP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영역 이름은 해당 VLAN
영역 이름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서버 설정에도 영역 이름을 부여했었죠. 근데 VLAN 이름과 동일하게 영역 이름을 주라고 했고요. 게이트웨이는 해당 라우트의 서버 인터페이스 주소가 되게 하는 거, 그리고 DNS 주소는 서버 주소가 되게끔 하는 거, 이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 설정에서는 ACL 리스트 사용하는데 ACL 10번은 표준 ACL이죠. 교사망에 학생들이 접속, 학생망이 교사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고, ACL 20번은 학생망에 교사들이 상호간에 서로간에 이제 접속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시스코 pt.com에 접속 가능하도록 확인하는 명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도 보시면 R1이 있고 S1, S2 이렇게 부여되어 있고요. 지난번 우리 국왕에서 나왔던 문제하고는 그 토포로지는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거가 이게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우트에서 해당하고 있는 이 각각의 PC IP 주소를 동적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불로 와서 하나씩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코의 패킷 트레이스 일단 불러옵니다. 자,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압축 풀어놓은 곳에 가셔가지고 해당하는 기보 14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시면 닫아주시고, 요게 우리가 부여한 내용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 뭐 포트 번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 표시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일단 가볼게요. 서버는 이미 이제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PC0부터 가볼게요. PC0의 넷데스크탑의 IP 주소는 DHCP로 부여해야 되고요. 지금은 여기서는 그냥 부여하더라도 실패가 나옵니다. 그죠? 페일도 나오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네트워크 다 설정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부여가 될 겁니다. 자, PC1도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의 IP 컨피그레이션을 DHCP로 부여하고요. 마찬가지 PC2도 DHCP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 save as 해서 원하는 폴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14번이지만 여러분은 비번호로 해서 저장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저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하나씩 작업 들어가 볼게요. 이제 라우터를 일단 엽니다. 라우터 열고 CLI 탭 선택하시고, 자, 뭐 항상 반복적입니다. enable 명령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onfigure 터미널 명령 사용해서 들어갑니다. 자, 문제에 대한 내용들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일단 호스트네임 변경시키라고 했죠. 호스트네임 변경합니다. hostname 호스트네임을 이거는 R1으로 가야 되겠죠. R1 맞습니까? 예, R1 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내용을 보시면, 자, R1에서는 프리빌리지 모드에 접속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스킬 샵샵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자, 프리빌리지 모드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암호를 주는데, 뭐 enable 시크릿 명령을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enable 패스워드 해도 됩니다. 근데 모든 여기 R1이라 불리우는 라우터에서는 모든 암호가 MD5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그걸 다 명령을 줘놓고 시작할게요. 서비스로 시작되죠. 뭐가 있는지 봐볼게요. 서비스로 시작되는 거는 뭐가 있는지, 자, 그 중에서 요거죠. 이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패스워드를 인크립션. 예,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모든 암호는 이제 암호화돼서 저장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enable 패스워드 해도 상관없고 시크릿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스킬 샵샵이라고 명령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암호화를 일단 라우트의 프리빌리지 모드에 접속하기 위한 암호를 일단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설정 및 콘솔 설정에서 보시면 패스워드 스킬 골뱅이이고 콘솔 암호는 암호화돼요. 이제는 뭐 굳이 안 그래도 암호화 될 거고요. 라우트에 접속 시 히스토리 사이즈, 그것부터 먼저 할게요. 라인
라인 콘솔이죠. 콘솔 제로. 자, 그런데 암호는 패스워드는 뭐라고요? 스킬 골뱅이 주시면 되고, 히스토리 사이즈가 얼마? 20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딴 거 없죠. 그것만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굳이 암호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서비스 명령 사용해 가지고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명령 사용해서 모든 암호에 대해서 암호화를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신경 안 쓰고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았죠? DNS 설정은 S1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라우트에서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IP 설정 부분하고 인터VLAN 설정하는 거, 그리고 DHCP 설정하는 거 이렇게 남았죠. DHCP 설정하는 거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우리 그 암기 노트 보시면 DHCP 설정하는 내용이 23페이지에 있죠. 23페이지 찾아보시면 23페이지에 DHCP 설정하는 내용이 라우트에서 DHCP 서비스 구성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IP DHCP의 풀네임부터 먼저 정해야 되겠죠. 풀은 자 이름을 VLAN 이름으로 사용하라 했죠. 지금 우리 네트워크 서버넷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고요. 매니지넷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MANAGE 매니지넷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줘야 되겠죠.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가 10에 200에 0.0이고 그 다음에 슬래시 13이니까 255에 18이 되는데 8에서 5를 더하는 거죠. 5니까 1이 5개 있고 뒤에 0이 3개 붙어 있는 거죠. 0 3개면 1, 2, 4니까 7을 빼야 되죠. 7을 빼니까 248이네. 248.0.0이죠. 자, 맞습니까? 예. 네트워크 뒤에 제가 여기 0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빼줘야 되죠. 네트워크 10.200.0.0 띄우고 25.248.0.0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라우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버 인터페이스의 주소가 할당대로 했으니까 디폴트 라우터는 뭡니까? 10에 200에 0.1이죠. 10에 200에 0.1 맞습니까? 10에 200에 0.1. 그 다음 DNS 서버는요. DNS 서버는 서버 주소가 10에 192에 0.2죠. 예, 서버 주소 0.1은 라우트니까요. 그러면 DNS 서버가 10에 192에 0.2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제 주소 범위죠. DHCP의 주소를 할당하는데 할당에서 제외되는 제외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IP DHCP에 자, exclude 요게 뭐냐 하면은 exclude IP DHCP exclude 아닌가요? excluded EXCLUDED 맞는데 그래서 자 IP DHCP의 exclude 어드레스 뭡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10번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10에 200에 0.1부터 10까지 일단 제외해야 되겠죠. 자 이것부터 10에 200에 0.10까지를 일단 제외합니다. 자 다시 IP DHCP excluded 자 여기서 명령이 먹히는 거죠. 자, 이것만 치면 되고요. 10에 200에 0.11부터 20까지 사용하고 21번부터 사용 못하죠. 21번부터
잠깐만요. exclude 10에 200에 0.21번부터 몇 번까지요? 10에 200에 200이 아니죠? 잠깐만요. 주소 범위를 봐볼게요. 슬래시 13입니다. 슬래시 13이니까 10에 200이 아니네요. 200이 13이니까 7이죠. 207에 255에 254까지죠. 그죠? 255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255까지 저 시스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10에 200에 0.11번부터 10에 200에 0.20번까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외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범위만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다음 네트워크 볼게요. IPDHCP의 풀네임부터 먼저 정의하는데 스튜던트 넷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디폴트 라우터 네트워크부터 가야죠. 네트워크가 뭡니까? 10에 208에 0.0이고요. 똑같이 20/13이죠. 255에 248에 0.0 라고 선언합니다. 자, 디폴트 라우터는 잠깐만요. 디폴트 라우터는 10에 디폴트 라우터는 10에 208이죠. 208.0.1로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DNS 서버는 동일하죠. DNS 서버는 10에 192에 0.2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IP DHCP가 exclude 그 어드레스가 10에 두 번째 스튜던트니까 208에 되죠. 208에 0.1부터 10에 208에 0.10까지죠. 10까지 일단 제외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IPTC 208에 21번부터죠. 20번까지 사용해야 되니까 208에 0.21번부터 10에 자 7을 돼야 되니까 215죠. 215에 255에 255까지 맞습니까? 예, 여기까지 선언해줍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티처넷이죠. IPDHCP의 풀네임이 TAHCHER 티처넷이라고 VLAN 이름을 그대로 부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라우터가 그냥 사용하면 맞죠? 예, 디폴트 라우터가 뭐라고요? 디폴트 라우터가 10에 216에 0.1이고요. 그쪽 또 오자가 나네요. 0.1대 되죠. 자, 그리고 DNS 서버는 동일하죠. DNS 서버는 동일하게 DNS 서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원래는 EX도 나와서 여기서 하는 거죠. IP DHCP EX 그죠? EX 그 다음에 10에 216에 0.1부터 10에 216에 0.10까지는 사용 못하고 마찬가지로 0.21번부터 10에 216이 아니고 7을 내야 되니까 223이니까요. 223에 255에 255까지는 사용 못한다.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러면 이제 DHCP에 대한 설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보안 설정에 보시면 ACL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네요. ACL 10분하고 20분에 대한 내용이 일단 선언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ACL 10분부터 먼저 갈게요. 액세스 리스터 이것도 한 몸이죠. 명령은 하나죠. 예, 액세스 리스터 하고 난 뒤에 10분에는 먼저 유일하게 학생들이 접속 못하는 거죠. 학생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면 되죠. 그럼 학생을 먼저 못하게 하니까 학생 넷의 네트워크가 10에 208에 0.0이죠. 그러면 10에
208에 0.0이고 그 다음 여기는 서브넷 마스크 여기 들어와야 되죠. 슬래시 13이니까 0.7이었죠. 7에 255에 255. 예, 255 맞죠? 예. 이렇게 하고 액세스 리스트 10은 나머지는 퍼밋하죠. 퍼밋 나머지는 퍼밋하는데 전부 다 나머지 any 해주시면 되죠. 마찬가지 작업입니다. 액세스 리스트 20번은 deny 먼저 이것만큼은 반드시 거부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사용이죠. 교사용이니까 10에 216에 0.0입니다. 10에 216에 0.0은 거부되고 0.7.255.255 나머지는 다 허용돼야 되니까 액세스 리스트 20번은 퍼밋 나머지는 다 허용된다.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자, 요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인터보이렌 설정하는 곳에서 집어넣어 가지고 접속 못하게끔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포트와 인터보이렌에 대한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라우터 하나기 때문에 FA 0.0/0하고 FA 0/1하고 두 개를 여기서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FA 0/0번부터 갈게요. 0/0번부터 노 셧다운 해주시고요. 0/0에는 10번하고 20번이 있죠. 그러니까 인터보이렌 설정하기 위해서 인터 FA 0/0.10번 선언합니다. ENDO 10번 IP 주소가요. ADDR. 자, 10번은 서버니까 IP 주소는 10.192.0.1이죠. 10.192.0.1.1이라고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255.248이죠. 0.0 예,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터 FA 0/0.20입니다.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는 ENDO20 해주시고 IP ADDR이 두 번째니까 뭡니까? 라우터는 위에 10에 200에 0.1이죠. 10에 200에 0.1이라 되어 있고 258.0.0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30분, 40분, 34분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이용했던 ACL 만들어서 설정해뒀던 ACL을 적용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다른 거 필요 없죠. 바로 두 번째 인터 FA 0/1로 설정 들어갑니다. 노 셧다운 해주시고요. 자, 인터 FA 0/1.30번이죠. 30번에 설정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ENDO 30 해주시고요. IP ADDR이 뭐라고요? 30번은 IP ADDR이 10에 208.0.1 10에 208.0.1 이라고 하고 25.248.0.0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자, 여기 30번이면 스튜던트넷입니다. 30번은 스튜던트넷이고 30번에 적용해야 될 건 뭡니까? 이거는 학생망이니까 교사망이 못 들어와야 되겠죠. ACL 20번이 적용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IP 액세스 여기서는 그대로 그냥 액세스 치면 자동적으로 액세스 그룹 나오죠. 예. 액세스 20번이 아웃되게끔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인터 FA 0/1. 얼마? 40이죠. 40 ENDO 40번 그리고 IP ADDR이 어떻게 해요? 10에 216에 0.1 25.248.0.0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IP 액세스 여기에는 10이 들어오면 안되죠. 10이 아웃. 자,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났네요. EXIT
자, 라우터 설정이 이제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된 걸로 나옵니다. 인터 VLAN까지 우리가 설정을 다 했고요. DHCP 설정, 보안 설정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닫고, 자, 이번에는 스위치 설정 가볼게요. 스위치 설정 가서 마찬가지로, 자, 스위치 설정도 이름 바꿉니다. 금방 우리가 연 거 S1이니까 enable, 그 다음에 configure 터미널 들어가셔서 호스트 네임을 S1으로 일단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 해줄 게 뭐 있죠? 암호 부여했죠. enable 프리지빌리티 모드에 접속하기 위한 암호인데 평문으로 저장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enable 패스워드 스킬 샵샵 라고 주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DNS 설정 S1에 관련된 거는 DNS 맨 마지막 페이지 22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S1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장비가 홀드 안 되게끔 하는 no IP 도메인 룩업이죠. 그냥 도메인만 해도 되게 안 되는군요. 도메인 룩업이라고 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S1에 관련된 게 다른 거 없죠. 예, 다른 거 없고 IP하고 나중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VLAN별로 작업을 해줘야 되겠네. VLAN 10분하고 20분 여기 있죠. VLAN 10분의 네임이 뭡니까? 서버넷이죠. 서버넷이라고 선언하고요. VLAN 20분은 역시 네임은 매니지넷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포트와 연결하겠죠. 인터. 근데 포트가 여기서 서버넷은 1번부터 다 레인지네요, 보니까. 그죠? 인터 레인지 FA 0/1부터 10까지 하는데, 요거는 스위치 모드는 액세스, 스위치 액세스는 VLAN 여기 10번이죠. VLAN 10번에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인터 레인지 FA 0/11분부터 20분까지 선언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액세스 모드고, 액세스 모드에 연결된 거는 20번으로 연결합니다. 자, 일단 끝났고요. 빠져나오셔가지고, 자, 인터 VLAN 20번을 해야 되겠죠. 20번에 S1이 있으니까 S1의 IP 주소는 10에 200에 0.2입니다. 그러면 IP ADDR 10에 200에 0.20 255.248.0.0입니다. 해줬고요. 엑시 빠져나와서 IP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는 10에 200에 0.1 10에 200에 0.1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 1번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요. 자, 그럼 스위치 2번 가볼까요? 스위치 2번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자, enable configure 터미널 호스트 네임부터 줘야 되겠죠. 호스트 네임 S2번, 그 다음에 역시 암호부터 enable 평문화 시켜야 되니까 패스워드 스킬 샵샵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업 필요한 게 없죠. VLAN 30번 네임이 뭐죠? 네임이 스튜던트 내시고, VLAN 40번은 네임이 티처네 선언했습니다. 자, 빠져나오셔서 인터 FA 0/11번부터 10번까지요. 0/1번부터 10번까지 레인지 빠졌네. 인터 레인지 FA 0/1번부터 10번까지. SW의 모드는 액세스고, SW가 스위치 포트죠. 액세스. SW의 액세스는 어디 연결? VLAN에 30번에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터 레인지
FA 0/11번부터 20번까지는 SW 모드가 액세스이고, 우리 하나 0.24가 빠져있네요. 그죠? 아까 번에 그 S1의 그 0.24 저기 이제 트렁크 모드 설정이 안 됐네요. 좀 이따 할게요. SW 모드가 액세스이고, SW의 액세스는 VLAN 40번으로 돼야 되고, 빠져나와서 인터 FA 0/24 선을 하는데, SW 모드는 트렁크 모드로 선을 해주고요. 자, 빠져나와서 인터 VLAN 30번입니까? 예, 30번 IP ADDR이 뭡니까? 10에 208에 0.2, 25.248.0.0 약속을 하고요. IP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10에 208에 0.1 라고 설정했습니다. 자, 스위치 모드 설정 끝났고요. 아까 우리 빠졌던 요거 여기에서 빠진 거 하나 있죠. 인터 뭐였습니까? FA 0/24를 모드가 트렁크이다 설정 아까 빼먹었습니다. 자, 요거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거 지금 주황색 된 거 녹색으로 바뀌면 설정이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다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23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설정을 다 했고요. 224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도 설정이 다 되었고요. 225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도 설정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예. 보시면 225페이지에 두 번째 나오는 라우터 연결된 S1, S2 포트는 모든 VLAN 정보가 전송되도록 설정하시오. 이거는 Allowed All 해도 되는데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안 해준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녹색불 바뀌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핑부터 확인할까요? 예, 핑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교사용 네트워크 가지고 라우터까지 가볼게요. 좀 있어 보야 되겠네. 좀 더 있어 볼게요. 자, 우리 DHCP에 설정한 것들 주소가 부여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10에 192에 192입니까? 아니죠. 이거 다시 초기화 시켜 볼게요. 예, 10에 200 돼야 되죠. 예, 10에 200에 0.11 맞습니다. 자, 됐고요. PC1은 10에 208이 돼야 되죠. 208 맞고요. PC는 216 돼야 되죠. 여기 아직 부여가 안 됐네요. 왜 안 됐죠? 잠깐만요. 여기 오류납니다. 뭐가 오류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위치하고 상관없고요. 라우터에서 라우터에서 우리가 어디 있죠? 216 티처넷 디폴트 티처넷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 그리고 디폴트 라우터 값을 10에 216에 0.1로 줬고요. 여기 네트워크가 안 들어갔네요. 그죠? 자, 빠졌습니다. 네트워크가 빠졌습니다. 새로 한번 줄게요. 자, IPDHCP 풀에 티처넷이라고 주고, 이것에 네트워크부터 줘야 돼. 네트워크를 빼먹었네. 네트워크에, 자, 네트워크 주소가 10에 216에 0.0이고 0.25.248.0.0이죠. 맞습니까? 0.0. 예. 디폴트 라우터가 10에 216에 0.1이고요. 그 다음에 DNS 서버가 10에 192에 0.2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건 맞고요. 예, 그대로 맞고, 예, 다시 PC2에 대한 설정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맞습니까? 10에 216에 0.0.1 맞죠? 216에 0.1 네, 맞습니다. 다 끝났고요. 다시 핑 줍니다. 핑 성공했죠? 다시 처음부터, 예, 두 번째 상호 간에 예, 이상 없죠? 아직 네트워크가 다 안 물리는 건지. 예, 예, 다 됐네요 이제. 자, 모두 이제 다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는 웹브라우저를 해야 되죠. 예, 웹브라우저 열어서 http cisco pt.com이라고 명령 치면, 예, 이렇게 뜨고 됩니다. 자, 다른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http cisco pt.com 마찬가지로 묶이고 있죠. C1도 http cisco pt.com, 예, 모두가 맞게 먹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시키고요. 마지막 문제인 14의 기출보급 문제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주소 부여가 다 되었고요. 통신 네트워크 이상이 없고요. 마무리 다 되어서 저장까지 완료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실기에 대한 내용들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되는데, 매번 이거는 여러 번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책에도 많이 설명을 해두었지만, 편집하다가 혹시 명령어를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음표 기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일부를 안다면 일부를 치고 난 뒤에 물음표 사용해가지고 어떤 명령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명령어들을 굳이 여러분이 다 암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맞게끔 찾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지금 우리 하나 문제 풀 때마다 한 30분 정도 해결했죠. 실제 시험장에는 1시간 반이니까 충분히 여유있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